작년에는 리플이 뭐 7배 저점에서 이상 급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아닌가 싶어요. 이더리움도 그동안 그렇게 못 오른다 욕을 먹더니 올해 들어서 저점 대비 지금 3배 넘게 지금 오른 상황이잖아요. 이더리움의 이 무서운 상승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 있죠. 우선 지금 이더리움 쪽에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의 사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간은 개인들이 어렵게 이끌어왔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 커지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아주 신기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기업 트레저리라고 해서 전략 매입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장 기업들이 자기네 주가 상승을 위해서도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많이 쓰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지난해 4, 4분기서부터 연속 3분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매입량이 기관의 매입량을 지금 3분기 연속 추월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기관 주도 장세에서 기업 주도 장세로 됐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이더리움에서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매입 경쟁이 이더리움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더리움 역대 사상 최고가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그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도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계속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그 왜 그랬냐면, 이더리움의 기업 매입 전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게 채 2달도 되지 않아요. 2달 사이에 이런 변화인데, 그 촉발이 어디서 됐냐면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상원을 통과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숫자는 한 4만 8천 개 정도였는데, 그게 한 달 만에 자그마치 86만 개로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별 비교만 해도 6월 말에 23만 7천 개였던 게 262%나 한 달 사이에 급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치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이게 단 2개월 만에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1%를 기업들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최대 10%까지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기업들이 사들일 것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기업들 중에서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컨센시스라는 회사가 그 사들인 샤프링크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샤프링크가 어떻게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냐면, 비트코인에서 이거를 성공시킨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여기서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 자금으로 다시 이더리움을 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사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고, 이거를 쳇바퀴 돌듯이 돌린다고 해서 이걸 프라이필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지금 엄청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뛰어든 기업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하고 톱니라는 개인 투자가가 이제 이끄는 이 회사의 신주 발행을 통해서 여기서 자그마치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한 56만 개 이상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나서면서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는데 지난달 말 그 숫자가 한 17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지금은 네.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들이는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비트코인 내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는 자금이 많아지고 그 통해 이더리움 가격이 뜰 거다.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보는 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달리 이거는 사실 쓰임새가 많은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에서 생성된 그 앱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디파이 사업이나 실물 자산의 토큰화 사업, 그다음에 토큰 종권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그 가치를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생각보다는 보안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그 외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가장 믿음직한 블록체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야 그 노드의 자격을 따고 그 노드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 노드들한테 이더리움을 맡기는 이런 예치를 통해서 한 연평균 한 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 외에 비트코인과 더 큰 차이는 이건 그 자체로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루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맡겨서 5% 수익이 나면 이것을 맡겼다는 걸 그 토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일종의 보관증을 토큰으로 받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다 맡기면 여기서 수익이 더 발생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하는 전략을 루핑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루핑 전략을 통해서 심한 경우 한 20-30%까지 수익을 올리는 그런 투자들도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더리움에다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하는 거는 이러한 요인들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와서 기업들이 매입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렇게 가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서 다른 어떤 금융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의 확장을 통한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위험 요소는 있어요. 이게 그 비탈릭 부텔린이 경고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이더리움을 감정적으로 보유하는 효과가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우려되는 거는 이들 기업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서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면 향후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할 적에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게 솔직히 가격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은 그걸 견뎌낼 수가 있지만 기업들은 손실이 많이 돼서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훨씬 그 전에 손절을 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들이 사들인 네. 이러한 이더리움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 붕괴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을 부테린이 경고를 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유의해서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스트라티지 이쪽도 뭔가 계속 빚을 차입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개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이거는 가격 하락 시에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것의 그 가격 상승 요인이 현물 이더리움보다 이런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나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일부 조금은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이더리움 현물도 사면서 이런 주식을 사는 건 괜찮지만 이게 수익성이 좋다고 이것의 비중을 늘리면은 나중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더리움은 한물간 네트워크로 플랫폼으로 좀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너무 맞습니다. 무겁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른 이 솔라나가 부각이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코인을 발행할 때 이 솔라나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코인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솔라나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2년 전서부터 올해는 이더리움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해는 완전히 완패를 했습니다. 네. 그 요인이 사실은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뛰어난 코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당 뭐 5천 건 이상 처리하면서 빠른데 거기는 단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조금 이제 가다가 이제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거나 하는 요소가 있는데 워낙 이더리움이 늦고 이쪽에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래도 고객들은 솔라나를 선호해서 지난 한 2년 동안은 솔라나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비교적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래 속도나 수수료가 옛날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후사가 업그레이드를 그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후사가 업그레이드도 데이터 처리량을 빠르게 늘리고 그다음에 노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이것도 확장성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우선은 이러한 기술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허용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허용이 되면 수익성이 그만큼 이제 높아질 거예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업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이제는 비트코인에 들어올 자금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선호하면서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 방향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 요인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은 궁극적으로 그 수수료로 쓰인 것들은 이제 소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디플레이션 구조로 갈 거다. 그러면 가치의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한몫하고 있습니다.